후음민 한자 원리로 배우는 고등학교 한자 자습서 하학원 제16강 13번 돌과 옥과 새와 여러 자원의 관련자입니다. 먼저 보배보입니다. 도움이 그리면 여러가지 보배가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보배보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진면 안에 구슬옥과 장군부와 조개패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진면을 글자의 머리에 쓰이는 모양으로 납작하게 변형하여 글자의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구슬옥이 점이 획줄임하여 임금왕자 모양으로 된 부분 글자를 결합하고, 그 오른쪽에 질그릇의 뜻을 나타내는 곧 도자기의 뜻을 나타내는 장군부를 결합하고, 그 밑에 재물의 뜻을 나타내는 조개패를 결합하여 보배보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보배보는 집안에 있는 귀금속이나 보석과 값비싼 도자기와 또 폐물 따위의 보물을 말하여 이를 보배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보물이 있고, 돈의 이름으로 써서 이 돈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통보가 있고, 매우 귀하고 값이 높은 제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국보가 있고, 보물처럼 신분이 높은 사람이 임금 또는 부채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보유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보배보, 돈보, 제보보, 임금보, 부처보입니다. 다음은 가출구입니다. 도움이 그리면 손에 있는 돈을 주고 물건을 사서 갖추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가출구의 자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조개패가 획줄임한 모양을 글자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양손 맞잡을 공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 조개패가 획줄임 변형한 부분 글자를 글자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양손 맞잡을 공이 글자의 발 곧 밑부분에 쓰일 때 변형한 부분 글자를 결합하여 가출구 그릇구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가출구는 돈을 양손에 가지고 있는 것을 나타내어 그 돈을 주고 물건을 사서 이를 갖춘다는 뜻이며 보기로 구비가 있고, 갖추어 두고 생활에 쓰는 이 그릇 또는 도구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도구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가출구, 그릇구, 도구구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배보는 파자기역법으로 기억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자기역법으로 진면입니다. 그리고 구슬옥, 또 장군부입니다. 그래서 면옥부패입니다. 보배보는 진면에 구슬옥에 장군부에 그리고 조개패를 결합하므로 보배보는 면옥부패이니라. 면옥부패가 보배보입니다. 그래서 진면에 면옥부패를 결합하면 보배보가 됩니다. 훈과 음은 보배보이고, 또 그 뜻이 파생하여 돈보, 제보보, 임금보, 부처보의 뜻이 된 글자입니다. 다음은 가출구입니다. 가출구는 조개패가 변형한 모양의 양손 맞잡을 공이 글자의 발로 쓰일 때 변형한 모양을 결합하였습니다. 그래서 조개패 곧 돈을 양손 맞잡을 공, 양손에 들고 있으니까 그 돈으로 물건을 사서 갖춘다는 뜻을 나타내서 가출구가 되었고, 또 갖추어 두고 생활에 쓰는 그릇이나 도구라는 뜻을 나타내서 그릇구, 도구구의 뜻이 된 글자입니다. 다음은 구존할구 함께구입니다. 도움이 그리면은 가족 중에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람이 없이 모두 살아있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구존할구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사람인변에 가출구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사람인변에 가출구를 결합하여 구존할구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구존할구는 가족 중에 일찍 세상을 떠난 사람이 없이 모두 갖추어 살아있는 것을 나타내어 이를 구존한다, 함께 또 함께 살아있다는 뜻을 나타내며 보기로 구존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구존할구, 함께구, 함께 살아있을 구입니다. 다음은 측근측 곁측입니다. 도움이 그러면 이 부자 영감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곁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측근측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사람인변에 법칙측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사람인변에 법칙측 고측을 결합하여 측근측 곁측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측근측은 사람이 규칙에 따라 재물을 나누거나 판단을 할 때에는 공정해야 하지만 인지상정으로 가까운 사람에게 이 기울어진다는 뜻이며 보기로 반측이 있고,
마음이 기우는 일, 측근 또 곁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측근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측근 측, 곁측, 기울어질 측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구존할 구는 사람인 변에 가출 구를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일찍 세상을 떠난 사람이 없고 모두 갖추어 있다는 뜻을 나타내서 사람인 변에 가출 구를 결합하여 모두 다 함께 살아 있으니까 구존한다는 뜻을 나타내서 구존할 구가 되었고 또 그 뜻이 함께고 또 함께 살아있을 구의 뜻이 된 글자입니다. 그래서 사람인 변에 가출구를 결합하면 구존할 구가 됩니다. 다음은 측근측입니다. 측근측은 사람인 변에 규칙측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규칙측은 그 자원에서 재물을 나누어 가질 때는 일정한 규칙이 있어야 한다는 뜻을 나타내서 규칙측, 법칙측, 또 고측의 뜻이 된 글자인데 여기서 사람이 재물을 나눌 때에는 규칙에 따라서 나누어야 하지만은 인지상정으로 자기 곁에 있는 사람에게 마음이 기울어진다는 뜻을 나타내어서 측근측 또 곁측의 뜻이 된 글자입니다. 다음은 측량할 측입니다. 도음이 그림에는 측우기의 그림이 있습니다. 측량할 측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물수변의 법칙측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강물의 뜻을 나타내는 물수를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법칙측을 결합하여 측량할 측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먼저 자원은 측량할 측은 강물의 깊이나 거리 넓이 등을 재는 것은 땅을 재는 것처럼 쉽게 잴 수 없으므로 수학적인 법칙에 의하여 이를 측량한다 또 재는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측량이 있고 측량하듯이 수량을 헤아린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추측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측량할 측, 재일 측, 헤아릴 측입니다. 다음은 쇠사슬쇠입니다. 도음이 그리면 발목을 묶은 쇠사슬을 그림으로 나타내었습니다. 쇠사슬쇠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쇠금변에 조갯소리 쇠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쇠금을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조갯소리 쇠를 결합하여 쇠사슬쇠, 자물쇠쇠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먼저 조갯소리 쇠는 꾸러미에 묶어 맨 자잘한 작을 소입니다. 조개 껍질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라는 뜻을 나타내어 조개패입니다. 1. 조개소리라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자원은 쇠사슬쇠는 쇠로 된 고리가 조개 껍질을 맨 꾸러미처럼 만든 것을 나타내어 1. 쇠사슬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연쇠가 있고 쇠사슬로 문을 잠그는 2. 자물쇠 또 잠근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폐쇠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쇠사슬쇠, 자물쇠쇠, 잠글쇠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측량할 측은 물수변의 법칙측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은 강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강물의 깊이나 거리, 넓이 따위를 재일 때에는 땅을 재는 것처럼 쉽게 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칙직, 곧 수학적인 법칙에 의하여 재다 또 측량한다는 뜻을 나타내서 측량할 측, 재일 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길이를 측량하듯이 수량을 헤아린다는 뜻을 나타내서 헤아릴 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쇠사슬쇠입니다. 쇠사슬쇠는 쇠금변에 자갯소리 쇠를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쇠붙이로 만든 그 쇠사슬이 조개소리쇠. 그래서 조개를 꾸러미에 꿰을 때 그 소리가 들리는 그 조개 꾸러미처럼 쇠를 이렇게 이어서 만든 것이 쇠사슬이라는 뜻을 나타내서 쇠금변에 조개소리 쇠를 결합하여 쇠사슬쇠의 뜻이 되었고 또 그 뜻이 파생하여 자물쇠쇠 그리고 잠글쇠의 뜻이 된 글자입니다. 그래서 쇠금변에 조개소리쇠를 결합하면 쇠사슬쇠가 됩니다. 훈과 음은 쇠사슬쇠입니다. 다음은 손상할 손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공중 화장실에 있는 변기가 여러 사람이 만져서 파손된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손상할 손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손수변에 인원원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손수를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사람의 뜻을 나타내는 인원원을 결합하여 손상할 손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손상할 손은 물건은 손을 타는 법이라
사람들이 자꾸 만지면 물건이 손상되거나 수량이 줄어드는 것을 나타내어 이를 손상한다 또 손실한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손상이 있고 손실이 나니 이 손해본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손해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손상할 손, 손실할 손, 손해볼 손입니다. 다음은 꿰뚫을 관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예전에 엽전 꾸러미를 끈으로 꿰어 놓은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꿰뚫을 관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꿰일관을 글자의 머리에 나타내고 그 밑에 조개패를 결합하였습니다. 해서에서는 이 꿰일관을 해서의 고유한 모양으로 변형하여 글자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재물의 뜻을 나타내는 조개패를 결합하여 꿰뚫을관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꿰뚫을관은 동그란 동전의 가운데 구멍이 있는 곳을 꿰어 엽전을 꾸러미에 꿰인 것을 나타내어 이를 꿰뚫는다 또 꿰인다는 뜻이며 보기로 관통이 있고 조상 대대로 핏줄이 이어진 것을 엽전을 꾸러미에 꿰인 것에 비유한 성씨의 고향이 이 관양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관양이 있고 물질의 바탕인 무게의 단위가 3 무게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척관법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꿰뚫을관, 꿰일관, 관양관, 무게관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손상할 손은 손수변에 인원원을 결합했습니다. 여기서 손수는 사람들이 손으로 자꾸 만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손수를 글자의 변에 나타나요. 그 오른쪽에 인원원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물건은 손을 타는 법이라 손으로 인원원 사람들이 자꾸 만지면은 물건이 훼손된다는 뜻을 나타내서 손상할 손 또 손실할 손이 되었고 손실이 나니까 손해본다는 뜻을 나타내어서 손해볼 손의 뜻이 된 글자입니다. 그래서 훈과 음은 손상할 손입니다. 다음은 꿰뚫을 관입니다. 꿰뚫을 관은 이 위에 있는 이 부분 글자는 기초학습편에서 공부한 꿰일 관이 글자의 머리에 쓰이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꿰일 관을 글자의 머리에 나타내고 그 밑에 조개패는 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동그란 동전의 가운데 구멍이 있는 곳을 꿰어서 엽전을 꾸러미에 꿰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꿰일관인데 그 뜻이 파생하여서 관양관 또 무게관의 뜻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훈과 음은 꿰뚫을관, 꿰일관 그리고 그 뜻이 파생하여 관양관, 무게관의 뜻이 된 글자입니다. 다음은 습관관, 버릇관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길을 가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한번 길들인 그런 습관은 조금처럼 바꾸기 어려운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습관관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마음심변에 꿰뚫을관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마음심변에 엽전을 꾸러미에 꿰인다는 뜻을 나타내는 꿰뚫을관을 결합하여 습관관, 버릇관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습관관은 여러 번 거듭하는 가운데 몸과 마음에 배어 엽전을 꾸러미에 꿰인 것처럼 굳어버린 것을 나타내어 일 습관, 버릇도 익숙하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관습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습관관, 버릇관, 익숙할 관입니다. 다음은 빛의 빚질체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부자가 돈을 빌려간 사람에게 빌려간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빛의 자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사람인 변에 꾸짖을 책임책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사람인 변에 책임을 진다는 뜻을 나타내는 꾸짖책을 결합하여 빛의 빚질체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빛에는 다른 사람에게 갚아야 할 책임을 지고 돈이나 재물을 빌리는 것을 나타내어 일 빚도 빚진다는 뜻이며 보기로 채권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빛의 빚질체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습관과는 마음심변에 꿰뚫을과를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심은 여러 번 거듭하는 가운데 몸과 마음에 배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꿰뚫을과는 이 글자에서는 엽전을 꾸러미에 꿰인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 자원이 엽전을 꾸러미에 꿰인 것이라는 뜻에서 그렇습니다. 엽전을 꾸러미에 꿰인 것처럼 굳어버렸다는 뜻을 나타내어서 마음심변에 꿰뚫을과를 결합하면은 습관관, 버릇관, 또
익숙할관의 뜻이 됩니다. 그래서 훈과 음은 습관관입니다. 다음은 빚체 빚질체입니다. 빚체 빚질체는 사람인 다른 사람에게 여기서 꾸짖을 책은 책임책의 뜻입니다. 돈이나 재물을 갚을 것을 책임을 지고 돈을 빌린다는 뜻을 나타내서 사람인 변에 책임책을 결합하면 빚체 또 빚질체의 뜻이 됩니다. 그래서 훈과 음은 빚체 또 빚질체입니다.